네,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셨죠? 또 시작해 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헌법 전문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셨죠? 익숙해서 암기까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주어가 자,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마지막 단어가 자,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국민투표로서 개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나머지 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자, 4.19 민주이념, 그럴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현행헌법, 전문을 건든 거, 전문을 개정한 거 5, 7, 8, 9 이런 것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은 1번 현행 전문, 헌법 전문, 헌법 개정권자가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국민은 써 있으니까. 두 번째, 헌법 전문을 헌법 유래 선언하는 역사적 설명이라는 견해. 이 말은 뭐야? 역사적 과정, 해설을 써놓으니까 이건 규범력이 없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헌법재판소 전문을 근거로 판시한 바 있어 전문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문을 근거로 국가는 의무가 있다. 맞아요. 규범력이 있다. 네 번째, 헌법 전문은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 의무를 직접 도출하는 근거는 안 되죠. 이념, 역사, 정신에서는 기본권성, 권리성이 직접 도출되지 않아요. 법률이 만들어져야죠. 자, 옳지 않은 거, 도출하는 근거. 자, 일단은 자, 구체적 권리는 안 나오지만 국가는 의무가 있다. 맞아. 국가에겐 의무가 있다. 맞지. 구체적 권리가 안 되는 거지. 헌법 전문 지켜야 되는 거 맞잖아. 국가는 자, 국민을 예우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근거는 된다. 될 수 없다. 틀렸네요. 4번이 옳지 않은 지문. 자, 2번 국가 영역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헌법 3조 명문의 규정은 영토조항이에요. 우리나라 영해, 영공 이런 조항은 없다라는 거 아시죠? 자, 일단은 1번 영토, 영해에 관한 조항. 일단 영해에 관한 조항은 없었어요. 건국 헌법으로부터 쭉 왔던 3조에는 영토조항이죠. 1번이 옳지 않은 지문. 2번 대한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선이 뭐예요? 자, 우리나라 해안선을 보면 들쑥날쑥 하는데 그 나온 부분을 툭 쳐서 자, 들어간 부분에 메꾸고 그러면 대충 일직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직선이 되는 선을 기선이라고 하고 그로부터 12일이 고유한 영해, 그로부터 24일 중 영해를 빼면 접속수역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영해 기선으로부터 측정해요. 바깥쪽으로 12일 선까지 수역, 대통령 영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수역 12일 이내 영해 범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부산하고 대마도 사이에 앞바다가 54km야. 약간 12일이가 24km 전후거든요. 근데 54km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죠. 쭉 가고 반반해갖고 대한해협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대마도 우리 땅인 거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럼 뭐 그쪽 대마도 이쪽으로는 일본까지는 135km인가 그래요. 그러면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쪽이 더 가깝지. 자, 3번 영토장 우리나라 공간적 존립 기반 선언하는 것인 바 영토 변경 대한민국 공간적 존립 기반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 법질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은 독자적 기본권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영토가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기본권도 달라질 수 있잖아. 거기 원래 선거권 행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거권 행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도 있고. 자, 그런 거 보니까 다른 기본권을 검토하는 과정에 영토권이라는 걸 논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토권만을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해서 영토권만을 근거로 해서 헌법소는 안 받아줘요. 4번 영토제한 그 자체만으로 헌법소는 청구할 수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영토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함에 따라서 선거권 또는 영토가 넓어지고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보수상 기본권 이런 것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 전제로서 검토할 수 있어도 독재적 영토권만을 근거로 해서 헌법소는 안 된다. 정답 1번. 3번 합헌적 법률 해석. 자, 법률 해석이에요. 헌법 해석 아닌 거 아시죠? 다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헌법도 명확한 뜻을 알아야 되니까 헌법 해석이 전제가 될 뿐이에요. 또 잘못해가지고 헌법에 맞는 법률 해석인데
법률에 맞는 헌법 해석 이러지 마시고요. 자, 1번 법률의 문헌을 보충하여 체계적, 한목적적 법률 해석, 유치해석에서 자, 법의 흥결을 보충할 수 있으나 법률의 문헌을 약간 수정해서 법률의 해석에서는 안 된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률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석, 법률의 흥결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문헌에 약간 수정을 해서 해석 다 됩니다. 해석할 때는요. 자, 법률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헌법에 맞는 법률 해석 다 가능합니다. 자, 2번 형벌조항에서 유치해석 금지와 조세법에 대한 확장 유치해석 금지. 우리나라에서 두 개요. 침익적인 거 뽑아라. 그러면 국가 작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작용 중에 침익적인 거, 가장 침익적인 거 형벌이고 그 다음 쪽은 조세예요. 이 둘은 유치해석 확장 해석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여러 방법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마네킹을 살해했다 해서 그건 사람을 살해한 건 아니잖아요. 3번 법률 해석을 통해서 실효된 법조항에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자, 법률 해석, 실효된 조항,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면 해석은 안 되는 거야.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개정으로도 안 되는 거. 해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개정의 한계, 곧 해석의 한계도 되죠. 아니, 실효된 걸 왜 유효한 걸로 이건 안 돼요. 4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률의 전문 개정된 경우 자, 법률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기 전 부칙조항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아니, 전문 이게 뭐야? 전부 다 개정됐다는 거잖아. 거기에 딸린 식구들 다 개정됐으니까 다 사라진 거지. 유효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 일단은 3번, 4번 같은 실효된 거나 전문 개정됐으면 기존에 있던 걸 살려놓으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정답은 3번, 2번이 옳은 집은 자, 문제 4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법치국가 원리에서 신뢰보호 나오는 거 알죠? 소급입법 금전칙, 진정, 부진정 이런 거 진정 소급입법 원칙 안 되고 예외적으로 예불경심 부진정 소급입법 소급입법 문제가 아니죠. 계속 중이기 때문에 적용이 원칙인데 다만 신뢰보호 차원에서 비교 교량을 통해서 사익이 더 크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중지한다.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 자, 경과 규정, 유예 규정 이런 거 따라오셔야죠. 1번 토염, 오염 관리, 대상시설 양수한 자, 합병, 상속, 그 밖의 사유로 걸림의 포괄적, 토양이니까 형질병계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대물적이에요. 승계합니다. 그러면 승계한 자는 자신이 망가뜨린 거 아닌데 자신이 오염을 한 건 아니지만 오염 원인자를 찾을 수 없으면 빨리 오염을 해소해야 돼요. 이게 스며들면 지하수, 자 이거 오염되면 방법이 없어요. 오염 원인자로 하여 손해배상, 토양, 정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전에 토양을 양수한 자의 신뢰를 침해한다. 일단은 자 이거 기간 제한을 둬서 예외 조항을 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예외 조항 없이 그래서 침해했던 조항. 2번 소방공무원 아무래도 경찰 공무원하고 업무가 달라. 벽에 보면 화재, 구급,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화재 예방, 구급, 구조 그래서 화재 진압, 구급, 구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업무가 딱 특정돼 있죠. 하지만 경찰은요. 자,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타 이렇게 돼 있죠.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자, 거기서 권한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위가 달라요. 또 순직 이런 개념을 썼을 때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 달리 처우할 수밖에 없는 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긴급한 출동 복귀 부수활동을 위해서 위해 사망 그 유족에게 순직 공무원 보상하도록 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규정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한 이거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죠. 어쩔 수 없어요. 수익적인 거잖아. 수혜적인 건 소급할 수 있다야. 자, 2번. 자, 2013년 1월 1일 판사 임용 자격 일정 법조 경력 요구.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판사 임용 자격을 연수원에서 성적 순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 경력이 있는 그래서 10년 경력 갑자기 나올 수는 없잖아. 4, 5, 7, 9 이렇게 순차적으로 경력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연수원생에서 막 졸업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졸업생들, 연수원 입학생들한테까지 이걸 적용하면 신뢰보호에 반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일단 일정한 자격,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 10조 단서. 자,
그 당시에 법 개정 당시에 사법연수에 입소한 연수원생들에게 적용하는 건 침해한다. 맞아요. 네 번째, 연구 사용 매장 분묘 사용권자에게 일기당 5년 동안, 근데 1년에 10,000원이야. 어차피 요즘에 무덤 봉분해갖고 관리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전문업체가 1년에 10,000원을 받고 잔디도 치고 관리를 좀 해주겠다는 거죠. 오히려 좋죠.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반하지 않습니다. 실내보호 원칙 위반 아니다. 맞네. 정답 2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5번 선거제도. 자, 선거제도 일단은 참정권이죠. 참여권 중에서 참정권. 자, 1번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단원, 양원, 단원 그 이외에 단원제로 했다가 2공화국 때 양원제로 갔다가 3공화국 때 단원제로 가고 그 위에 한 번도 단원제에서 바뀐 적은 없어요. 단원제 채택 우리 그 나라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구역 대표, 한마디로 지역에서 뽑더라도 전체 국민의 봉사자, 인구 편차 허용 기준 완화해야 한다. 자, 일반적으로요 단원제 아무래도 전 국민에 대해서 봉사자로 하는데 지역에서 뽑기를 해요. 그래서 전 국민을 인구 비례를 할 때 250명. 근데 왜냐면 비례대표가 50명. 원래 47명인데 50 숫자 계산하기 좀 좋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20만 명 중에 1명. 하지만 이게 인구 비례 분포가 아주 귀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선거 구역표를 정할 때 이렇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약간 늘고 줄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완화해야 된다. 자, 2번 국회의원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 문제. 자, 일단 국회의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33.333,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구든 광역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60%, 1대3. 선거구역표 전체에 불가분의 1차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의 선거구역, 자, 게리맨더링으로 인해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했을 때 그때 같이 다 함께 이게 연결돼 있죠. 구역표 전부에 관해서 위헌선언. 맞죠? 3번 선거구역표. 자, 선거구역 획정에 있어서 고려될 투표 가치의 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적 기준은 인구비례요. 자, 4번 국회의원 선거구 최소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허용 여부. 아니요. 전국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국 평균 인구세요. 또 선거권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네요. 자, 6번 볼게요. 기본권 유형과 특성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자유권 그 각 고유 범위를 가지고 있는 대국가적 방어권, 입법자에 의한 실현이라는 입법적 매개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권 존재함으로써 그 자체 국가행위에 대한 방어적 기능. 원래 자유권이 들어오지 마세요. 오히려 국가 작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영역, 부작위로 보호되는 영역. 자, 2번 평등원칙을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관해서 상호 배타적 두 개의 비교 집단,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래 자유권이라는 게 고유한 영역이 있지만 평등권은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기준으로도 함정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마세요. 따라서 비교 집단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죠. 3번 참정권, 참여권 중에 24조, 25조 딱 2개. 자, 참정권은 국민의 국가의사 형성, 참여하는 권리.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 참정권, 재산권 침해하지 마세요. 라고 소급입법 금전시 13조 1항에 써있더라. 자, 4번. 자, 참정권, 모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일련의 정치적 자유권에 의해서 실현되므로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 정당 설립, 청원. 여러분 참정권 그러면 딱 2개야. 선거권, 고무단위권. 여러분 청원권은 참여권은 될 수 있어도 참정권은 아닙니다. 자, 정치적 정당 설립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어찌됐든 4번이네요. 그래서 요거 재산권, 참정권도 소급입법으로 침해하지 마세요. 뭐 13조 2항이 있지만 여러분들 조문도 외우시지만 요거 판례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판례 취지가 참정권이라는 건 24조, 25조 딱 2조문.
자, 정당 설립이라든지 또는 청원권은 참여권은 될 수 있어도 참정권은 아니다. 정답 4번이죠. 7번 기본권 경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 기본권 경합에 관해서 최강 효력설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큰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자, 아무래도 최강 효력설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제한 파트가 있고 제한의 파트를 넘어서면 침해 파트예요. 그러면 침해 파트가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호를 많이 해야 된다는 최강 효력설이고 그 다음에 제한 파트가 좁다는 건 그만큼 침해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최강 효력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제한이 넓고 침해가 좁아요. 그러면 침해 파트가 좁으니까 침해받을 염려가 침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고 우리 제한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죠. 기본권 경합은요. 하나의 기본권 행위로 자 국가 공권력 행사 하나로 인해서 하나의 주체가 여러 기본권이 문제됐을 때 경합. 하지만 서로 다른 기본권 충돌 이게 다르죠. 자 기본권 경합을 할 때 직접 사안과 관련된 기본권 그 다음에 그런 게 많을 때 최강 효력설에 따라서 맞아요. 하지만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큰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은 약하고요. 제한은 약하고요. 침해 범위가 넓어야 최강 효력설이고 제한이 강하고요. 침해가 좁으면요. 최악 효력설이에요. 요거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권이다 그랬을 때 딱 잡았을 때 여기서 요만큼 끌어서 요만큼을 이게 침해 영역이고 이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요만큼이 제한 영역이라면 그러면 최강 효력설이에요. 가장 기본권을 보호를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찾으라는 거고 반대로 볼게요. 이렇게 된 거지. 오히려 요만큼이 제한의 영역이고 제한이 가능한 영역이고 요만큼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면 이거는 효력이 약한 기본권이라는 뜻이야. 이만큼 건들면 안 되고 이만큼은 건드려도 된다면 자 효력이 약한 거고요. 이만큼밖에 못 건들고 이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되면 효력이 강한 기본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큰 그러면 최약 효력설이죠. 자, 이번 공모단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한다면 직업의 자유는 따로 검토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도 그 다음에 포괄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판단한다 그러면 안 되죠. 행복추구권이 보충성. 세 번째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종교의 교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도 양심의 자유를 기준으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요. 자, 그다음에 상업광고물 철거. 이거 예술 아니에요. 상업광고물은 표현물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자유 아니에요. 자, 직업의 자유보다 표현물이에요. 그다음에 일단은 예술이 아니라 상업광고물은 표현물로 가시고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하고 유사경합이다. 예술의 자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사는 대상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여기는 표현의 자유로 가야지. 정답은 3번. 8번 국가인권위원회 설명. 경찰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기억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진정이 없다면 인권침해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진정 비공개 직권 공개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자, 니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 이행 시점명령 할 수 있다. 요 인권위원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거의 없어요. 뭐 손실보상 빼놓고는. 자, 디귿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진정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다라니까. 자,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는 하면 안 돼요. 그거 의무.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는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법률구조공단 구조 요청 같은 거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돼요. 자, 국회 입법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진정이 가능하다. 성역이 있죠. 국회 입법, 법원, 헌법재판소 재판은 제외. 기억, 리을이 틀린 지문. 자, 9번 볼게요. 행복추구권 설명 옳은 것은 기억,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병행 적용돼야 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인데요. 개별적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가고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따로 검토하지 않아요.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행복추구권하고 같은 말로 취급해도 되죠. 자, 니은 외국인의 복수 국적을 누릴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보호되는 기본권에 외국인 입국의 자유도 없고요. 국적 선택의 자유 이런 건 없어요.
자, 디귿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여러 번 나왔죠. 형사재판도 없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의 강제 이건 할 건 아니잖아. 자, 따라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 인격권도 침해됐고, 자, 인격권, 행복주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권과 관련된 자유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주권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리얼 기본권품 모집 허가 받도록 하는 거, 이거 행정허가야, 사정검열 아니야. 법에 있는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하지만 법에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사람만 빼기 때문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의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오로지 행정청이 재량으로만, 요건 위헌이야. 조심하셔야죠. 허가를 받도록 과잉금전치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한다. 틀린 지문. 따라서 옳은 지문은 니은 디귿.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10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15조. 자, 일단은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행사, 2단계 주관적 사유, 3단계 객관적 사유. 요거 아시죠? 단계 이론. 자, 특히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침해 금지, 민사소송, 변리사에게 우리나라 소송자, 우리나라 오로지 소송 대리권은 변호사밖에 없어요. 반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체계가 일부 지금 세무사분들이 좀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송 대리권은 변호사만. 자, 부정당업자 2년의 범위. 여기다 체크. 부정당업자 2년이라는 상한, 종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위임을 하면 이거 포괄이임 금지에 반해요. 따라서 부정당업자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기업, 준, 정부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게 시행령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자 시행 규칙 사건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2년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상한이 없어서 위헌인데 포괄이임 금지에 반해서 근데 얘는 반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 일정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 옛날에 있을 때 그다음에 공인회계사하고 두 개는 일정한 관련 학과목을 이수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법시험이 사라져서 공인회계사만 남았는데 이건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거야. 반하지 않아요. 4번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서 알선의 대가, 금품 제공, 이를 약속한 변호사, 형사처벌. 자, 일단은 법률사건 수임이잖아. 관련된 직무. 이거 돈 받고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침해가 아니다. 정답은 1번. 11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 표방하는 단체에 가입 활동한다는 사실은 직무의 공정성, 객관성 의심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공무원 개인을 법령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총연맹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자, 일단은요. 단체는 구성원을 위해서 안 되고 구성원은 단체를 위해서 안 된다. 이거 우리나라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요. 어떤 제도예요? 제3자 소송 담당 제도. 자, 3번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대행위 금지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공무원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자, 검은항장 이런 거 못 차게 해요. 자, 4번 공무원에 대해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 표시,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어요. 검은항장 못 차게 한다니까요. 4번이 정답이네요. 자, 12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할 때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재산권이다 아니다. 법률상 이익이다 아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단순하게 박스 놓고 골라라 많이 나와요. 자, 일단은 자신의 기여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재산권이라는 거. 생존 확보의 기여. 또 사적 효용성이 있어야 재산권이 돼. 사법상 권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당연히 재산권 권리로 가는데 공법상 권리가 문제야. 자신의 기여. 있어야지. 그래서 사회부조, 공공부조. 이건 뭐야? 자신의 기여가 없잖아. 기초생활수급비. 그러니까 그건 재산권이 아니다. 또 의료보험 적립금은 내가 냈지만
내가 의료보험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는 건 재산권이도 내가 낸 적립금은 재산권 아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그거 사적 효용성이 없어서 그래. 자, 1번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 적립금은 이거 사적 효용성이 없다. 그다음에 의료 수급권, 이게 수급권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데요. 이게 보험 수급권 그러면 내가 낸 돈이 있지만 의료 수급권 그러면 그냥 기초생활 수급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비 받으려고 돈 낸 적 있어요? 자신의 기여가 없어서 재산권이 아니다. 일방적 급부인 사회부조, 공공부조, 요게 바로 기초생활 수급비. 이런 것들은 재산권이 아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연금수급권, 이건 매달 내가 얼마씩 냈어. 그러니까 재산권이 되는 거지. 공법상 권리라도 재산권 되는 게 바로 연금수급권, 퇴직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4번. 13번 신체의 자유 설명으로 오른 거. 자, 헌법 12조상 요게 뭐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죠. 자, 규정된 구속,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 여러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의 구속도 다 포함됩니다. 니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 검사가 즉시한 거, 요거 조심하셔야죠. 우리나라에서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 권한자는 법원이어야 돼요. 근데 법원이 보증금 납입부 석방을 해줬는데 검사가 왜 이러십니까 해서 항고 중에 즉시 항고를 해버리는 순간 보증금 납입부 석방을 해놓은 결정이 정지가 돼요. 아니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정지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위헌인 거야. 다만 보통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반하지 않아요. 즉시 항고 떼는 순간 반한다 해야죠.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 법인 고용한 종업원 양벌 규정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디귿 맞죠? 리을 미결 수용자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충분한 보장. 자, 항소 이 제기까지 보장을 해줘야지. 미결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 조심하세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자, 장소, 방법, 시간 요거 장방시 이건 상대적 기본권이야.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심해가 아니다. 상대적 기본권. 기업과 디귿이 맞는 2번이 정답이네요. 14번 사생활 보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구치소장, 미결 수용자, 배우자 사이의 접견. 여기다 밑줄 배우자예요. 변호인 아니에요. 상대적 기본권. 녹음할 수 있어요. 법적 절차를 거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미결 수용자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2번 김포시장이 경찰서장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경찰서장이 청구인들 이름, 성명, 이름, 성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제공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어 청구인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이거는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그 신분하기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반하지 않는다 했던 판례였어요. 공개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3번 성폭력 범죄 2번 이상 습벽. 자, 그랬을 땐 좀 가중처벌 해야죠. 성폭력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검사의 청구 법원의 판결 3년 이상 20년 이하의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죠. 구금 아니에요.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발찌 신고 의무 이런 것들은 구금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 처분. 요거 소비법 금지원칙 적용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전자장치 부착 명할 수 있도록 한 건 침해가 아니다. 4번 영내기관은 현역병 그가 속한 세대 거주지 등록 주민등록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영내기관은 현역병이잖아요. 자신의 주소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건 예외. 그래서 부재자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전선거 뭐 이런 것도 따로 예외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15번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1번 신문 인터넷 신문 편집 발행인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신문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발행인 누가 편집인 미성년자는 좀 그렇다. 계속 뽀로로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외우기 좋잖아. 미성년자 제외한다 해도 지마이다. 자,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자신의 신원 누구에게 밝히지 않는 익명 가명. 이거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있어. 따라서 인터넷상에 글을 남기는데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거나 이럴 때 실명 조치에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거,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침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3번 공적인 역할 수행하는 농협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는 사적인 임의 결사, 기본권 제한, 비교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오케이. 공적인 역할 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법상 그 권리보다도. 자, 네 번째 노동조합 설립할 때 행정관청 설립신고서 제출. 자, 신고서예요. 등록하고 신고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사전검열 아니죠. 일단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6번 직업 재산권 함께 묶어서 왜? 서로 다 같이 경제적 관련 기본권이잖아요. 자, 1번 행정청이 공유 잡종재산. 잡종재산 뭐요? 행정 목적이 없는 거 사법관계죠. 자, 무단 점유자에게 통상 대부려 120% 변상금. 아, 요게 앞에는 그런데 뒤 때문에 그래. 변상금은 약간 20% 강제적. 그래서 요거 공법관계야. 재산권 침해 아니에요. 왜? 무단 점유자잖아. 따라서 침해한다. 1번이 발로 틀었네. 2번 세종시 건설 사업으로 인해 과천시 소재 부동산 가격 하락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뭐 정부가 다 옮겼잖아. 세종시로. 과천시가 완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거야. 이건 수인해야죠. 재산권 제한. 자, 사실적 경제적 손실은 반스러운 이익이니까 재산권의 대상이 아니다. 자, 3번 법학전문대학 졸업, 대학 변호사 시험 자격 요건 규정. 직업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분들만 시험을 보게 하는 것들 침해가 아니다. 4번 감차 사업구역 내 일반 택시 운송 사업 개인 택시 말고요.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 감차 명령 그 보상금 나가요. 양도를 금지하고 감차 계획에 따른 감차 보상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침해가 아니다. 자, 1번이 정답. 17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이거 헌법상 기본권리가 아닌 거 아시죠? 모든 범죄도 아니고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하고요. 배심원단이 있긴 하지만 이거 판사가 구속 안 받아요. 이런 것들. 1번 배심원 판결의 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 법원의 기소감으로 A. 일단은 배심원 이게 증거 능력이라든지 판사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구속 안 받아요. 판결 결과 의견 집계한 서면 소송 기록 편철. 자, 일단 기속은 안 돼요. 편철은 맞고요. 2번 심리에 관한 배심원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해서 평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심리에 관한 판사의 의견을 왜냐면 이게 전원의 합의로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다만 의견만 주셔야 돼요. 판사님. 판결까지 참여하시면 안 돼요. 다수결 완전 전원 합의. 자, 3번 판결 유죄인 경우 배심원 심리에 관한 판사 함께 양형에 관해서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까지는 개진할 수 있어. 결정할 땐 판사님 빠지셔야지. 국민 형사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한 대상 사건 모든 사건 아니에요. 자, 피고인은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권리지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다. 좀 많이 나오는 거죠. 3번이 정답. 18번 31조 교육이죠.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아이고 오타네. 옳지 않은 거 1번 고교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 교육감이 학교 군별 추첨에 의해서 배정된 것은 청구인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번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적 인권이다. 3번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대학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왜 구성원이 아니잖아. 일반인은 안 돼. 안 돼. 권리가 없어.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번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입학할 수 있는 자 16세. 왜냐면요. 이게 단축학교를 다녀갖고 원래 의무교육 기간을 줄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침해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19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기본권 31조부터 36조죠.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구체적 권리 아니야. 사회적 기본권 원칙이 추상적 권리야. 구체적 권리 딱 2개 있어. 의무교육 중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서
최소한의 물질적 가치에 필요한 기준은 경우에 따라서 직접 도출되는 딱 2개 정도만. 자, 2번 업무상 질병, 업무상 재해, 업무 재해, 상당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이게 원래 피해자가 하거든요. 근로자, 유족에게 부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근로자 유족, 사회보장권 침해. 원래 손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셔야 돼요. 60세 이상 국민연금 제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 이거 침해 아니야. 왜?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 4년도 안 되고 그러면 부담하는 자 너무 부담이 세.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뭐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너무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 60세 이상자 제외. 침해 아니다. 4번 국가 양로시설 입소하는 국가유공자. 아니 국가유공자로서 돈도 받고 국가 운영하는 시설에 가서 또 혜택도 받고 이러면 이중지급이잖아. 원래는 자기가 돈 받아갖고 다른 데 가서 돈 내고 쓰는 건데 그래서 일시 정지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아니죠?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20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 언제 들어왔어요? 5차 3공학 때 처음 들어왔다. 1번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한 생활보호 사업 지침상 생계보호급여 수준 일반 최저생계비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 최소한의 보장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맞아요. 2번 32조 6항의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 시기 보훈처장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이거 침해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수혜적인 거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국가 재정, 정책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침해한다. 틀렸네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소중의 유족 범위 직계혈족 배우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내 형제자매 배우자까지? 내가 죽었을 때 나랑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지 내 형제자매 배우자까지는 책임질 일 없지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체납보험료, 국세 체납 처분 이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국민연금 강제 가입, 강제 징수 어쩔 수 없어. 반하잖아. 그렇게 하면 운영이 안 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반드시 정리 잘 하시고요. 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